7월 한 달 가장 주목받고 화제성 높았던 화인가 스캔들. 정말 재밌는 시리즈물이었다. 서희숙의 재발견, 비의 멋진 액션과 꿀성대 저음 대사, 그리고 자동차 폭발 액션 장면, 기은세와 김하늘의 대결 구도 등 재미적 요소가 넘쳐나는 꿀맛집 드라마. 그러면 1회부터 10회까지 꿀빨로 함 달려가 봅시다. 대한민국 상위 1% 화인가를 둘러싼 상속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 그녀의 경호원 도윤이 화인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치명적 스캔들 드라마. 벌써 4화까지 공개되어 그게 재미가 더해지고 있는데 총 10부작 시리즈물이다. 간만에 디즈니 플러스에 볼만한 시리즈물 등장. 그 이야기 시작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 역에는 김하늘, 그녀의 경호원 서도윤 역은 비가 연기를 한다. 김하늘은 유니세프 일정을 마치고 테러 조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돕는 아이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 일정을 위해 그곳을 간다. 그 시간 비 역시 마닐라로 향한다. 죽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러 간 것인데 우연히 테러 조직의 죽을 위기에 처한 김하늘을 구한 비. 그래서 그는 화인가의 김하늘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편 김하늘이 테러를 당할 위기에 그녀의 남편 정다운과 시어머니 서희숙이 무언가 일을 꾸미는 듯한 모습을 암시한다. 아마도 서희숙이 가문 변호사 윤재문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사건의 큰 줄기가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해본다. 그렇다면 그 둘이 김하늘을 죽이려고 한 것인가? 거기에 김하늘을 분노케 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비서 기은세와 바람을 핀 것,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난다. 재미있는 것은 불륜녀 캐릭터 기은세다. 그녀는 김하늘에게 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린다. 그리고 언제 이혼할 거냐고 김하늘을 자극하지만 김하늘은 그녀에게 넌 평생 첩으로 살라며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 둘의 기싸움이 극의 긴장감 속에 재미를 준다. 비는 계속 증거를 찾고 화인가의 김 회장을 죽인 자가 김하늘도 죽이려 하는 동일범을 확신하는데 매주 수요일 업로드. 다음 주 5회와 6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 볼만한 시리즈물 화인가 스캔들이 극강의 재미가 있다. 우연히 김하늘을 구해줬던 비는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아무래도 선배도 친구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까? 아니 그가 이를 도와주는 화인가와 관련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화인가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다시 만난 김하늘. 그녀는 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비는 김 회장도 화인가 사람이 죽였고 김하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 즉 화인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마침 김하늘을 찾아온 친오빠. 아무래도 회장에게 반기를 들면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저격당한 시점과 회장에게 반기를 든 시점을 묻는다. 김하늘도 조금씩 비의 말에 신뢰를 하는데 아들의 바람을 알고 있던 서희숙 김하늘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자 나우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내리려고 한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자리를 바람펴난 손자로 대신하려고 한다. 분노하는 김하늘. 진작에 이혼하려 했지만 자신을 아끼고 믿어주던 시아버지 김 회장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김 회장은 죽었다. 그런데 집안 사람이 시아버지를 죽인 거라니. 이렇게 피땀을 흘려 키워온 나우재단. 시어머니에게 뺏길 수는 없는 법. 김하늘은 비를 통해 운전하게 하고는 기자회견장으로 비밀리에 이동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이야기들은 루머라 둘러댄다. 혼외자는 사실 시아버지의 아이라 발표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반격을 하는데 드디어 서희숙의 반격. 김하늘에게 친모를 만나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희숙이 아무도 모르게 감금했던 것. 그리고 김하늘에게 경고를 한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서희숙 역시 김하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김하늘을 향해 더 큰 것을 준비할 듯하다. 한편 비 역시 부회장 동선부터 모든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누가 김 회장을 죽였고 자신의 친구를 죽이라 지시했는지 알아낼 것 같은데 하지만 김하늘 옆엔 비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경찰 출신 경호원. 무엇보다 이 둘이 주인공이라는 점 간과하면 아니돼요.
계속되는 김하늘의 위기.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화인과 스캔들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물 화인과 스캔들 치정적 멜로 액션 드라마 비의 저음톤의 대사와 액션 빠져든다. 10부작 중 이제 6회까지 공개되었다. 남은 후반부 스토리 전개와 결말 예측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부도덕한 욕망 가득한 재벌 화인과 그들의 스캔들 속의 스캔들을 살펴보자.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 서희숙.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회장 서희숙. 그건 핑계 아닐까? 그냥 비가 맘에 들어.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본 걸로 치부해 보자고. 6회까지 보면 당연히 서희숙이 남편 김 회장도 죽이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스캔들이 공개되었다. 탐욕덩어리 그녀는 남자에 대한 욕망도 있다. 바로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충신, 한 변호사 윤재문. 사실 그가 온갖 나쁜 일판을 짜는 서희숙의 브레인. 거기에다 그녀의 내연남. 대박.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둘째 아들이 바로 윤재문과 서희숙의 아들이라는 점. 놀라운 스캔들이다. 아직 둘째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첫째인 정겨운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스캔들. 정겨운이 연예인과 마약을 하며 즐기다 기사화 될 뻔하자 원래는 윤지와 결혼하려고 하다 파혼하고 윤재문이 판을 짜서 둘째와 결혼시켰다. 완전 콩가루 집안. 윤지 집안이 재력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 김하늘이 형님이지만 함부로 대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보란듯이 즐긴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을 듯. 서희숙은 비자금 세탁을 하는 나우재단을 김하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그녀도 죽이려고 한다. 이 모든 판도 역시나 윤재문이 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김하늘을 저격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비가 김하늘을 구하는 바람에 실패. 비와 절친 경찰을 불러 비밀 임무를 지시하는데 경제인들의 비자금 등에 대한 조사. 그러다 화인과 김 회장 죽음을 수사하던 친구는 프로 암살자에게 죽음을 당한다. 그 암살자가 김하늘을 저격하려던 동일 인물. 그렇다면 결국 서희숙과 윤재문이 이 사건의 중심 빌런. 친구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던 비. 살해범의 시그니처 칼과 인상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를 찾기 위해 간 마닐라에서 다시 그를 보게 된 것. 윤재문의 지시로 결국 그 청부살인업자가 드론을 이용해 김하늘을 다시 죽이려 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비는 그녀를 지켜낸다. 남은 회차에도 더욱 더 거센 서희숙과 윤재문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게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서희숙과 윤재문이 그러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이미 빌런의 중심으로 공개된 상황이니. 그렇다면 정겨운은 왜 청부업자가 있는 중국 조직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걸까? 그것이 마지막 결말의 퍼즐 아닐까? 다음 주 7화와 8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 화인과 스캔들. 대한민국 상위 1% 화인가를 둘러싼 상속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 그녀의 경호원 도윤이 화인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치명적 스캔들 드라마. 벌써 4화까지 공개되어 그게 재미가 더해지고 있는데 총 10부작 시리즈물이다. 간만에 디즈니 플러스에 볼만한 시리즈물 등장. 그 이야기 시작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 역에는 김하늘, 그녀의 경호원 서도윤 역은 비가 연기를 한다. 김하늘은 유니세프 일정을 마치고
테러 조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돕는 아이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 일정을 위해 그곳을 간다. 그 시간 B 역시 마닐라로 향한다. 죽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러 간 것인데 우연히 테러 조직의 죽을 위기에 처한 김하늘을 구한 B. 그래서 그는 화인가의 김하늘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편 김하늘이 테러를 당할 위기에 그녀의 남편 정다운과 시어머니 서희숙이 무언가 일을 꾸미는 듯한 모습을 암시한다. 아마도 서희숙이 가문 변호사 윤재문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사건의 큰 줄기가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해본다. 그렇다면 그 둘이 김하늘을 죽이려고 한 것인가? 거기에 김하늘을 분노케 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비서 기은세와 바람을 핀 것,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난다. 재미있는 것은 불륜녀 캐릭터 기은세다. 그녀는 김하늘에게 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호시탐탐 그녀의 자리를 노린다. 그리고 언제 이혼할 거냐고 김하늘을 자극하지만 김하늘은 그녀에게 넌 평생 첩으로 살라며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 둘의 기싸움이 극의 긴장감 속에 재미를 준다. B는 계속 증거를 찾고 화인가의 김 회장을 죽인 자가 김하늘도 죽이려 하는 동일범을 확신하는데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 볼만한 시리즈물 화인가 스캔들이 극강의 재미가 있다. 우연히 김하늘을 구해줬던 B는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아무래도 선배도 친구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까? 아니 그가 이를 도와주는 화인가와 관련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화인가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다시 만난 김하늘. 그녀는 B를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B는 김 회장도 화인가 사람이 죽였고 김하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동일한 인물, 즉 화인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마침 김하늘을 찾아온 친오빠. 아무래도 회장에게 반기를 들면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저격당한 시점과 회장에게 반기를 든 시점을 묻는다. 김하늘도 조금씩 B의 말에 신뢰를 하는데 아들의 바람을 알고 있던 서희숙 김하늘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자 나우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내리려고 한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자리를 바람펴난 손자로 대신하려고 한다. 분노하는 김하늘. 진작에 이혼하려 했지만 자신을 아끼고 믿어주던 시아버지 김 회장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김 회장은 죽었다. 그런데 집안 사람이 시아버지를 죽인 거라니. 이렇게 피땀을 흘려 키워온 나우재단. 시어머니에게 뺏길 수는 없는 법. 김하늘은 B를 통해 운전하게 하고는 기자회견장으로 비밀리에 이동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이야기들은 루머라 둘러댄다. 혼외자는 사실 시아버지의 아이라 발표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반격을 하는데 드디어 서희숙의 반격. 김하늘에게 친모를 만나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희숙이 아무도 모르게 감금했던 것. 그리고 김하늘에게 경고를 한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서희숙 역시 김하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김하늘을 향해 더 큰 것을 준비할 듯하다. 한편 B 역시 부회장 동선부터 모든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누가 김 회장을 죽였고 자신의 친구를 죽이라 지시했는지 알아낼 것 같은데 하지만 김하늘 옆엔 B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경찰 출신 경호원. 무엇보다 이 둘이 주인공이라는 점 간과하면 아니돼요. 계속되는 김하늘의 위기.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화인가 스캔들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물 화인가 스캔들 치정적 멜로 액션 드라마 비의 저음톤의 대사와 액션 빠져든다. 10부작 중 이제 6회까지 공개되었다. 남은 후반부 스토리 전개와 결말 예측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부도덕한 욕망 가득한 재벌 화인가 그들의 스캔들 속의 스캔들을 살펴보자.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 서희숙.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회장 서희숙. 그건 핑계 아닐까? 그냥 B가 맘에 들어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본 걸로 치부해보자고. 6회까지 보면 당연히 서희숙이 남편 김 회장도 죽이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스캔들이 공개되었다.
탐욕덩어리 그녀는 남자에 대한 욕망도 있다. 바로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충신, 한 변호사 윤재문. 사실 그가 온갖 나쁜 일판을 짜는 서희숙의 브레인. 거기에다 그녀의 내연남, 대박,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둘째 아들이 바로 윤재문과 서희숙의 아들이라는 점. 놀라운 스캔들이다. 아직 둘째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첫째인 정겨운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스캔들. 정겨운이 연예인과 마약을 하며 즐기다 기사화 될 뻔하자 원래는 윤지와 결혼하려고 하다 파혼하고 윤재문이 판을 짜서 둘째와 결혼시켰다. 완전 콩가루 집안. 윤지 집안이 재력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 김하늘이 형님이지만 함부로 대하고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보란듯이 즐긴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을 듯. 서희숙은 비자금 세탁을 하는 나우재단을 김하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그녀도 죽이려고 한다. 이 모든 판도 역시나 윤재문이 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김하늘을 저격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비가 김하늘을 구하는 바람에 실패. 비와 절친 경찰을 불러 비밀 임무를 지시하는데 경제인들의 비자금 등에 대한 조사. 그러다 화인과 김 회장 죽음을 수사하던 친구는 프로 암살자에게 죽음을 당한다. 그 암살자가 김하늘을 저격하려던 동일 인물. 그렇다면 결국 서희숙과 윤재문이 이 사건의 중심 빌런. 친구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던 비. 살해범의 시그니처 칼과 인상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를 찾기 위해 간 마닐라에서 다시 그를 보게 된 것. 윤재문의 지시로 결국 그 청부살인업자가 드론을 이용해 김하늘을 다시 죽이려 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비는 그녀를 지켜낸다. 남은 회차에도 더욱 더 거센 서희숙과 윤재문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게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될 것 같다. 서희숙과 윤재문이 그러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이미 빌런의 중심으로 공개된 상황이니. 그렇다면 정겨운은 왜 청부업자가 있는 중국 조직에 돈을 가져다 주는 걸까? 그것이 마지막 결말의 퍼즐 아닐까? 다음 주 7화와 8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디즈니 플러스의 화제작 화인가 스캔들 이번 주 7회와 8회를 공개했다. 이제 결말까지 유효분이 남은 상태. 몰입도 극강으로 들어서고 있어. 더욱더 보는 재미가 더하다. 화인가의 책사 한 변호사는 박 회장과 비자금 스캔들을 덮을 사건을 기획하는데 그것은 우한수와 경호원 서두윤의 외도. 박 회장은 우한수를 불러 바로 부산으로 출장을 가라고 한다. 리조트 행사에 가서 기부도 하라는 명분으로 경호원 서두윤과 단둘이만 보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한수는 비와의 부산행에 사실 조금 마음이 들떠 있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을 위기도 겪었고 화인가 집안 내부가 복잡하고 엄마의 죽음까지 속이 말이 아닌 상태. 거기에 자신이 마음을 사로잡은 경호원 서두윤과 함께 가니 말해 뭐하겠어. 그리고 둘은 정말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한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꽃이 피는데 그러는 사이 화인가는 급박하게 돌아간다. 박 회장과 한 변호사의 사이를 다 알고 있는 김영국. 그는 술에 취해 한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동생 용민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뉘앙스를 풍기고 박 회장은 한 변과 짠 작전대로 김영국을 불러 우한수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혼을 종용한다. 하지만 김영국은 이혼은 없다고 한다. 우한수는 박 회장처럼 들어온 여자가 아니라 하는데 이신 소울음 두 배우의 연기가 대박이다. 김영국의 뺨을 때리는 박 회장. 하지만 김영국은 한변과 박 회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기가 무너져 버렸다 하는데
다시 봐도 이 장면의 몰입도가 너무나 좋다. 두 배우의 감정 연기와 표정 그리고 대사까지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간 부산에는 다시 위기의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누군가 우한수의 목숨을 노리고 침입하는데 위기의 순간 역시 서도윤이 등장. 그녀를 구하지만 자신도 부상을 입는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자꾸 우한수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 바로 이경원. 그녀는 누구나 예상했던 박 회장이 아닌 한 변호사의 수하.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박 회장 역시 자신의 남편 죽음을 조사하던 경찰이 죽었고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에 무언가 찜찜해하는데 한 변호사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랬다. 모든 것이 공개된 지금 이 사건의 설계자는 바로 한 변호사. 자신과 박 회장이 외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용민을 화인가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목적. 이미 죽은 김 회장은 한변의 마음과 외도 다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한 변호사가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자금 장부 원본도 보면 만약 일이 터지면 모든 죄는 박 회장이 지고 구속되게 설계해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인 용민이 화인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 용국은 우한수가 다시 습격을 받고 죽을 뻔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부산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서도윤을 감금하고 총으로 쏴 죽이려 하는데 우한수가 등장.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게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드디어 죽은 김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김 회장의 비자금은 18조. 이 모든 것을 나우재단, 즉 우한수 앞으로 해놨다. 그녀가 스위스 은행에 직접 가야 찾을 수 있는 건데 디즈니 플러스 화제작 화인가 스캔들 오늘 최종회가 업로드된다. 숨막히는 집안 내부의 경영권 그리고 비자금 때문에 김하늘을 죽이려는 사람은 이제 그 정체도 다 드러나고 마지막 결말의 선택만 남았다. 이 드라마는 과연 어떤 결말을 그릴 것인가? 비는 김하늘이 당당해지도록 하겠다고 하고 옆에서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지키려 애를 쓰는데 이미 둘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다. 비자금 원본 장부를 가지고 있는 비와 김하늘을 동시에 제거하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자신의 경호원을 내려보내고 비는 그 살인범과 마주의 부상을 입는다. 김하늘은 남편 정겨운이 다정한 부부 모습을 연출하고 취재진의 포즈를 취하자 자신을 경호하고 있는 비를 의식한다. 부상당한 비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몸에 난 많은 상처에 마음 쓰인다. 특히나 자신을 구하려다 당한 등 부상과 칼에 찔린 상처. 김하늘은 비를 향한 마음은 더 커지기만 하는데 박 회장과 한 변호사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 같다. 여러 번 김하늘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실패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장부 원본을 비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는데 한편 정겨운은 서희숙이 이혼을 종용하자 김하늘은 어머니처럼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하고 서희숙은 분노해한다. 이미 정겨운은 한 변호사와 서희숙의 관계 그리고 고윤이 이 둘 사이 아들임을 알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화인가의 분열은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간다. 바로 고인인 된 김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가족들은 다들 물려받을 재산에 기대감이 커지는데 서희숙과 고인은 놀라고 만다. 18조 금액에 놀라고 곧 자신들이 그 돈을 가질 거라는 기대감에 놀라고 재단에 하지만 기부한다. 두 번째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김 회장은 그 비자금 모두를 김하늘이 수령하게 한다. 스위스 은행에 김하늘이 직접 가서 서명을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겨운과 김하늘은 바로 스위스 은행으로 향한다. 금고는 열리고 어마어마한 금괴와 돈이 있는데 정겨운은 고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둘은 바로 싸움으로 이어지고 형에게 맞은 고윤은 분노한다. 그리고 바로 총을 꺼내드는 고윤. 고윤은 가족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이 일로 구속될 것 같다. 서희숙은 한 변호사가 장부를 조작,
불법 자금을 모두 자신을 향하게 해놓은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할 것 같다. 화인가의 분열이 거의 막바지가 되는 거지. 자신을 종놈이라고까지 한 서희숙에게 분노에 가까운 화를 내는데 한 변호사는 구속된 고인을 만나고 나오며 화상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비자금을 모두 받은 김하늘을 제거하려고 청부살인범을 보내는데 이번엔 비가 그녀를 완벽하게 제압할 것 같다. 그 순간 집안에서 총성이 울리고 놀라는 김하늘. 그렇다면 누군가는 죽는 결말? 그리고 화상가는 무너지고 김하늘의 재단이 다 물려받을 것 같다. 글로벌 인기와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은 화인가 스캔들.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제 9회와 10회가 다 공개됐다. 그러면 이제 그 결론 속으로 꿀빨러 들어가 보자고. 비자금 18조의 주인이 된 김하늘. 그래서 화인가에서 그녀를 죽이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 하지만 비와 김하늘은 이미 그걸 대비해 증거도 모으고 준비를 하는데 김하늘 오빠가 죽게 된다. 김하늘은 스위스로 날아가 비자금을 확인하고 이것을 나우재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이 비자금 때문에 가족은 균열이 심하게 생긴다. 한 변호사는 박 회장의 뒤통수를 크게 때리는데 검은 돈의 흐름을 그녀에게 해놓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한다. 분노하는 서희수. 그녀도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한 변호사가 제일 나쁜 빌런. 그는 화인가를 통째로 먹으려 한다. 그리고 김 회장도 죽였고 김하늘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한 변호사. 비는 드디어 확신을 한다. 모든 증거들을 다 확인. 친구를 죽인 사람 그리고 김하늘을 죽이려 했고 그녀의 오빠를 죽인 범인. 그는 바로 한 변호사 사주를 받은 경원. 자신이 등에 칼을 꽂은 자국도 확인. 하지만 그녀도 살인병기 고수. 둘의 격투 장면 볼만하다. 순삭 장면으로 강추해본다. 비 살아있네. 몸도 멋지고 액션 장면도 아주 잘하네. 결국 살인범을 체포한다. 고유는 분노에 차서 형을 죽이려고 한다. 돈을 나눠주지도 않고 한 변호사 아들이라 몰아붙이자 그냥 총으로 쏴서 형을 죽인다. 김하늘을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비가 증거들을 내밀며 그녀를 구해내고 고유는 구속된다. 결국 한 변호사는 비에게 증거로 꼬리를 잡히고 구속된다.